사운드가 상당히 중요한 영화예요. 소리를 반드시 크게 하고 보셔야 되는 영화. 사운드가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1920년대 독일 그 표현주의 영화들에서 이렇게 많이 차용한 듯한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니, 며칠째 비가 계속 오니까 너무 우울해가지고 비가 오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주로 뭐 하시나요? 있으면 이제 자주. 그럴 수 있죠. 아닌데, 네, 농담이고요. 뭘 봐야겠네요. 우울한 기분에 침전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술 영화를 추천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예술 영화 자주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봅니다. 예술 영화라고 하면 좀 더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있잖아요. 정서적이든 사실이든 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영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계속 재개봉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술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셀린 시아마 감독이 올해 극장가의 주요 키워드예요. 감독이 옛날 영화들이 잇따라서 개봉을 해요. 톰보이? 네, 톰보이가 개봉했고 지금 워터 릴리스라고 데뷔작까지 이번 여름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도 이런 예술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작품은 뭔가요? 그래서 나라랜드의 감독인 데이미안 셔젤 감독이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디.에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디.에디는 예술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음악이 있고요. 음악? 꿈이 있고 좌절이 있고. 이거 라라랜드 아닌가요? 네, 그렇죠. 나라랜드는 그래도 좀 경쾌한 그쵸. 영화이잖아요. 이 영화는 경쾌하기보다는 정말 현실감이 있는 영화입니다. 파리의 에디라는 재즈 클럽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거든요. 재즈 음악을 하는 비주류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음악인들의 힘겨운 삶을 이렇게 그린 영화라고 했잖아요. 뭐 돈을 못 벌어서. 돈을 못 버니까 이제 무리하게 이제 일들을 벌리게 되죠. 이제 무리하게 일들을 벌리게 된다는 건 범죄 조직이 이제 거기 끼어들게 되고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범죄 드라마의 어떤 서술 구조를 또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고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겠죠. 데이미안 셔젤의 어떤 서술법 익숙해지면 드라마의 감정선들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데이미안 셔젤의 아버지가 프랑스계예요. 데이미안 셔젤이 프랑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라랜드의 상당 부분이 자크드미 감독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자크드미 감독이요. 프랑스 뮤지컬 영화의 어떤 대부 같은 감독이거든요. 이 프랑스 사랑이 이 드라마 디.에디에도 그대로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원래 데이미안 셔젤이 재즈 뮤지션이 되고 싶어 했었죠.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때도 재즈 밴드 활동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즈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경험 자체를 녹여서 만든 게 이 플랫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자기가 한계를 느꼈다고 해요. 이제 한계를 느꼈다고 하지만 재즈에 대한 어떤 사랑, 음악에 대한 사랑은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 어떤 그런 배경들이 디.에디라는 그런 드라마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미안 셔젤하고 같이 그 작업을 하는 음악 감독이 하버드대 동창이에요. 기숙사 룸메이트예요. 너무 잘 만났네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훨씬 더 음악적 재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짜에 맞아서 이제 셔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음악들이 괜찮게 나오는 거겠죠. 좌절이 아니라 약간 극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셔젤이 정말 만들고 싶었던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디.에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다음 영화는 이게 진짜 영화지 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죠. 네. 뭐 이미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로마. 예. 알폰소 쿠아론 감독. 쿠아론 감독이 뭐 만든 줄 아시죠? 그래비티. 그 다음에 칠드런 오브 맨, 그 이전에 이투맘마, 해리포터 2편도 만들었죠. 내용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1970년대에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로마라는 그 거주구역에 있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가정의 내 아이들과 가정부와의 어떤 우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가정부가 원주민,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이 이제 좀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북부 지역에. 근데 그 지역 출신의 원주민들은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고 이제 멕시코시티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1970년대에도 이제 상당히 그런 경향이 많았죠. 계급적 이야기도 많고 멕시코 사회에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그런 사회 갈등 요소, 계급 갈등 요소,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뭐 독재 정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음악을 안 썼다면서요? 사운드가 상당히 중요한 영화예요. 소리를 반드시 크게 하고 보셔야 되는 영화. 사운드가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의미들을 귀로 느끼면서 보시면 그리고 영화가 주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훨씬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 흥미롭다고. 뭐 단순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면 남자 나쁜 놈, 미국 나쁜 놈 뭐 이런 식의 약간 표현을 간략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한 줄 요약이네요. 한 줄 요약. 네. 여성의 연대가 영화 속에서 이제 강조가 되고요. 여자들의 연대가 있고 아이와 여자의 연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유사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녹아 있죠. 앞으로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연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나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대적 약자들의 어떤 연대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넷플릭스에서 네. 뮤직비디오도 만든다고. 네, 대표적인 게 아니마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했죠. 톰 요크 하면은 약간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국 락 그룹 라디오헤드의 리드이죠. 저도 노래 들으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 연출자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워낙 만드는 영화마다 다 명작들이어서 최근작이 이제 팬텀 스레드였죠. 데일비 블러드, 베고놀리아. 그 아니마라는 솔로 앨범에 있는 노래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그 노래가 꼭 한 곡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한 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스토리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뭐 일상에 억눌리면서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익힐 수도 있고요.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지하철에서 만난 두 남녀가 눈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개되는 건데 실제로 톰 요크의 파트너예요. 또 뭐 고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근데 1920년대 독일 그 표현주의 영화들에서 이렇게 많이 차용한 듯한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또 흥미로워요. 뭐 시각적으로 즐길 것도 많고 청각적으로 즐길 것도 충분하고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